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기는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입니다. 머진스키랑 벤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컵스가 그동안 빠따가 진짜 개판이었었어요. 근데 어제는 조금 쳤거든? 그러다가 또 휴스턴한테 역전을 당해버렸다. 둘 다 이제 이름값에 비해서, 현재 보이고 있는 OPS에 비해서는 빠따를 엄청 못 치고 있었는데, 어제는 간만에 둘 다 조금 쳤거든요. 근데도 결국에 컵스는 이걸 또 승리하지 못해가지고 8연패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뭐 홈에서 15연승을 하다가 이번에 원정 경기를 또 다 져가지고, 홈 경기를 또 다 져가지고 홈에서 6연패하고, 그러고 다시 이제 원정으로 온 셈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피츠버그는 별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전날 이제 스킨스가 좀 이제 안 좋았지만, 어제 경기 이제 또 시즈가 중간에도 이제 부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개주도 부상으로 나갔죠. 좀 토론토가 투타에서 마이너스가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뭐 경기 자체는 피츠버그가 그냥 얼추 한 것 같더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머진스키 뭐 딱히 뭐 좋게 볼 거는 많이는 없긴 해요. 나는 얘보다 그냥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가 나온 날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래도 한 5, 6이닝 정도는 얼추 괜찮게 막아주는 경우들이 최근에도 조금 있었기도 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벤 브라운은 얘도 이제 원래 선발 자원이다가 목 부상 때문에 그 데뷔 시즌을 망친 다음 작년에는 거의 못 나왔고, 그리고 올 시즌에서는 이제 불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팔렌시아가 없을 때는 마무리 역할도 하고 전천후 불펜으로 기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4이닝 정도로 매우 단단하게 막아주다가 요즘에는 이제 5이닝까지 나온다. 저번 경기가 미러키전이었었는데, 근데 뭐 그 당시에 미러키가 빠따가 정말 좋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5이닝 3실점으로 고전을 했지만은 딱히 저는 벤 브라운을 뭐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원래 뭐 제구력 문제나 이런 것들 조금 있을 만은 한데,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벤 브라운이 조금 우세할 만하다고 보도하지만, 이닝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랑 빠따가 컵스가 이게 좀 확실히 돌아서는지 잘 모르겠어. 피츠버그는 딱히 나쁜 시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컵스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 나 그냥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컵스를 그냥 믿고 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피츠버그의 역배, 그리고 뭐 언더 같은 거? 시카고 컵스의 빠따가 이게 회복 신호가 명확하게 나왔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입니다. 카이 브래디시랑 맥클라난이고, 둘 다 이제 조금 요즘에 회복세가 있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브래디시는 저번에 바로 템파베이를 만났었는데요. 그때 5.1이닝 동안 2실점이었습니다. 그 경기가 점수가 이제 좀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게임은 이제 막판에 그때 또 템파베이가 벌리면서 쉽지 않은 그런 승리가 한번 있었는데요. 여지껏 그냥 템파베이 만났을 때는 오락가락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못 채워준 느낌 정도인 것 같고, 맥클라는 그동안 잘하고 있었죠.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도 얼마 안 던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전에 그냥 5이닝 정도는 아주 뭐 삭제를 시켜주다가 저번 경기는 5이닝 동안 4실점. 근데 그 경기도 또 이제 팀이 이겨준 바가 있었어요. 빠따가 엄청 잘 터져가지고. 하지만 맥클란의 활약 자체는 약간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좀 잘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5회 때 맞아가지고 아마 4실점인가 3실점인가 했을 겁니다. 이래갖고 약간 좀 고전을 했었고, 그래도 여지껏 복귀한 첫 시즌 치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템파베이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어제 양키스에 당한 패배는 일단 뭐 저지의 끝내기 투런도 나왔었고, 본인들이 이길만한 찬스를 몇 개 놓쳤다. 양키의 호수비라든지 카미노로의 멍청한 이런 오버런 플레이 때문에 점수를 이제 못 기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0대0으로 그냥 쭉 간다던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템파베이가 글쎄 어제 경기 좀 분위기가 저는 안 좋을 만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냥 템파를 넓게 봤을 때 좋은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5할 밑에 승률 팀 상대로는 20승 4패로 리그에서 가장 양학을 잘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불펜 소모도 같은 것도 템파가 나쁠 게 없습니다. 어제 또 라스무센이 굉장히 잘 막아줬거든요. 분위기가 템파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매하면 가기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화싹 대 미네소타. 작년에는 얘네들이 그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좀 이제 밑바닥에 있다가 올 시즌에는 조금 괜찮은 시즌입니다. 화싹이 2등, 그 미네소타가 3등인데, 미네소타가 올 시즌 아예 또 애들도 많이 팔고 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해요. 앤서니 케이 대 매튜스도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좀 이제 키우고 있던 선발이었었고, 올 시즌에는 조금 이제 스타트가 늦었지만 올라와서는 지금 2경기째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는 구속도 잘 나왔었는데 1.38이라는 좋은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7이닝, 6이닝 이렇게 먹어주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작년에도 잘하다가 막 무너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기대치 같은 거는 원래 좀 있는 놈이었다, 그 정도고, 화싹의 앤서니 케이도 초반에 못하다가 최근에는 좀 회복세입니다. 한 4경기째 지금 좋아요. 저번 경기에도 1회에 이제 말루기가 있었지만은 그걸 뭐 잘 버텨낸다든지 나쁘진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발들 둘 다 저는 뭐 괜찮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안 좋았던 이런 뭐 기억들을 떨쳤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뭐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원래 화살이 빠따를 조금 쳤었는데 갑자기 좀 식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미네소타도 좀 오락가락해. 보스턴이 너무 못 치다 보니까 이긴 것도 있었고 막 그러긴 했는데 넓게 봤을 때는 지금 7경기 동안 6승 1패 구간 뭐 이런 것들을 맞이도 하고 있고 이거 뭐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게 미네소타가 역배였을 때가 좀 더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보니까 미네소타가 정배더라고. 아마 선발상으로 우세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이제 2경기밖에 안 한 놈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신뢰할 거는 없고 둘 다 이렇게 불펜 리스크가 상당한 애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미네소타의 승리나 뭐 한 점 차 게임 선발상으로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이게 화싹이 빠따가 엄청 오바팀이었다가 요즘 좀 언더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좀 편차도 심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결국 뭐 이 경기를 8.5 언더 가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미네소타 쪽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맛없는 매치 같아요.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미저라우스키가 나옵니다. 지금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뭐 도미넌트한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방어율도 1점대에다가 WHIP도 훌륭해. 작년에는 제구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번 경기 때도 되게 압도적이었는데요. 74구밖에 안 던졌더라고. 그냥 뭐 얼추 뭐 관리도 알아서 하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저라우스키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되게 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작년에는 얘가 처음에 나서 엄청 잘하다가 흔들렸는데 근데 이제 그때쯤에 세인트루이스한테 몇 번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세인트루이스가 되게 별로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너무 이제 좀 포스가 포스다 보니까 나쁘게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버라토레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경기가 없어가지고 오늘 또 등판을 하는데요. 얘가 이제 작년에는 볼넷 같은 게 엄청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러진 않아. 지금 WHIP가 이제 규정 이닝 선발들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양팀 선수들의 이제 윗 차이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와중에 있어요. 그만큼 선발 투수의 역량 차이 같은 것들도 고려할 만한데 자 이게 미러키가 내일 또 리버라토리 같은 저하는 상대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 미러키가 최근에는 상승세를 엄청나게 맞이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어쨌든 뭐 다저스한테 지면서 루징 시리즈 하면서 좀 패배를 했었고 좌한 상대로 또 안 좋은 면모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홈일 때 좀 더 많지 않은 홈런이 그래도 홈에선 조금 나온다던가 이런 게 있지만은 나는 지난번에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는 너무 이게 로테이션이 좀 후순이지 않았나. 로건 핸더슨, 게서, 스프롯 이런 애들 썼다 보니까 이번에는 아마 뭐 미저라우스키 일단 나올 수 있고 좀 좋은 애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미러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세인트루이스도 만만치는 않아요. 요즘에 빠따도 좀 저조했다가 좀 회복한 면모도 보이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저라우스키 앞에서 내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미러키 쪽을 좋게 볼게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마헨도점도 할 만한 것 같고 글쎄 미러키가 어쨌든 요즘에 빠따가 살짝 좀 매우 좋았었는데 조금 처진 점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는 막힐만하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언더 방향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자 대 양키스입니다. 와카랑 워렌이고요. 자 이게 일단 맞대결상으로 양키스가 캔자시티한테 매우 강한 면모들이 있어요. 올 시즌 3대0 그리고 작년에도 3대0 3대0 이래가지고 총 이제 11연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4년 때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막판에 뭐 2연승 해가지고 총 이제 11연승 중을 달리고 있다고 하고 그 가운데 마헨빈도는 8번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이제 원정이니까 홈보다는 당연히 원정이 좀 더 마헨 보기에는 편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키스 쪽으로 좀 이제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또 와카는 양키한테 굉장히 또 강한 면모가 있다더라. 통상 이제 최근 10경기 정도 좀 옛날에 세인트루 시절이나 이럴 때는 많이 안 만났는데 이제 뭐 아메리칸 리그 쪽으로 옮기고는 많이 만났더라고요. 52이닝 동안 2.77 뭐 이닝도 괜찮게 먹고 이 중에 아마 한 경기 정도는 불펜으로 나온 건데도 넓게 봐도 이닝 소화가 괜찮습니다. 또 피홈런도 많지는 않았다. 근데 또 이때 와카가 체인지업이 아주 뭐 주목이잖아요. 또 이제 양키스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에 대해서는 올 시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더라.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에 대해서 가장 뭐 대처가 좋은 팀인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양키스가 그동안 빠따가 진짜 별로였어. 에런 저지가 아마 11경기 만에 어제 처음으로 타점을 올린 건데 그게 끝내기 투런이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양키스 요즘에 좀 별로고 특히 에런 저지가 많이 별로였는데 그것들이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근데 또 이제 보면 와카는 에런 저지한테도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어요. 26타수 동안 4안타밖에 안 맞았고 피홈런은 아예 없었다. 지금 골슈도 폼이 좋은데 골슈한테도 잘했어. 뭐 로사리오, 치좀 다 상대를 잘했더라고요. 그나마 벨린저 정도 아니면 뭐 카바예로 이런 애들만 조금 상대를 했던 정도인데 대부분의 타자들이 이 와카한테는 타율이 3할이 된 선수가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와카는 양키스한테 굉장히 강했다. 본인이 보이고 있는 지표도 그렇고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도 강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글쎄
와카는 근데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최근에 한 4경기가량 그래도 꾸준하니까 그런 거는 보기 좋은데 이게 양키스의 빠따가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거는 보기 나쁘지 않아요. 와카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켄자 빠따 상승되긴 하지만은 워렌 그래도 뭐 못하진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양키스 빠따가 얼마나 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어. 9.5로는 둘 다 요즘에 언더가 엄청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양키스 쪽이랑 언더 사이의 기로 중에서 뭐를 좀 할까 했는데 양키가 와카를 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어쨌든 와카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거는 양키한테 좀 막기 좋은 구도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더 같은 걸 좀 우선시해보고 싶었고요. 양키가 이거를 뭐 배당이 나쁘지 않아서 좀 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빠따를 결국엔 모르니까 양키 빠따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 언더라든지 양키스 방향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와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맞대결상으로 되게 연패 달리고 있는데 오늘 켄자가 갑자기 이길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었어요. 다음 매치 대 신시내티입니다. 자, 맥클레인이고 저번에 워싱턴이었었죠. 근데 이사를 잡아놨는데 이때 이제 말루 상황에서 인사이드 파커널이 나온 게 아마 제임스 우드 타석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후에도 와일드 피치나 뭐 야수 실책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 5.2이닝 동안 이제 9실점이나 해버리는 바람에 방어율은 그래도 뭐 6자책에서 많이는 안 튀었는데 사실 좀 기대감에 비하면 좀 아쉽다고는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보이고 있는 방어율 대비 FIP 같은 거는 되게 좋게 찍히는 놈이에요. 일단 팀이 워낙 별로지 지금. 네, 여기는 가지고 있는 WHIP 같은 기록 이런 것들은 좋은데 요즘엔 좀 흔들림이 있기는 하더라. 아주 좀 엄청 막 안전지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닉 로돌로 얘도 이제 그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처음에 올랐을 때는 뭐 재군안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얻어맞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특히나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는 볼넷을 5개나 저질렀습니다. 그날 이제 좀 더블 플레이를 2개나 했긴 한데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로돌로가 좋은 시기 같지는 않다. 작년에는 3점대 초반도 기록을 하고 부상 당하기 전까지는 엄청 잘했는데 지금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매치는 요즘에 또 이제 빠따가 엄청 날립니다. 어제도 이제 마이미한테 연봉패를 당했어요. 마지막에 또 뭐 끝내기 말로 이런 거 맞으면서 그전에도 뭐 4만타 이래가지고 마이애미 시리즈 동안 지금 3경기에 11안타 쳤거든요. 그냥 지금 매치 빠따가 너무 별론데 특히나 어제는 소토까지 쉬어버렸다. 이러니까 그냥 매치가 아주 뭐 길을 못 폈었습니다. 반대로 신시내티는 세인트루이스와의 그 더블헤더에서 한 경기는 아마 주고 두 번째 경기를 이겼는데 그게 또 이제 연장 갔었거든요. 거기서 블레이크 던이라는 놈이 이제 11회 때 호수비 그 다음에 홈 대쉬를 해갖고 그걸 성공을 시켰거든요. 어쨌든 뭐 블레이크 던의 연장 캐리도 나오고 로돌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은 매치 역시 조한한테 굉장히 약한 지표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이거는 맥클레인 하나 믿고 매치의 일반승 이런 거 가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맥클레인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로돌로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매치 지금 빠따 믿고는 저는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맥클레인도 고장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뭐 신시내티에 역배 보는 게 오히려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매하면 뭐 2.5 프레임이나 이런 거 가야 되지만은 그냥 볼 거면은 차라리 확실하게 신시내티 역배 보는 게 낫겠죠. 그냥 그만큼 매치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거고 네,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돌로가 일단 못하는 거 맥클레인도 고장될 염려가 있다. 이게 매치가 얼마나 치느냐가 문제인데 솔직히 매치 빠따 생각하면 언더오버는 건드리는 게 별로 같아요. 신시내티가 요즘에 좀 오바가 많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샌프 대 애리조나 요즘에 흐름이 엄청 요동치고 있는 애들 둘이에요. 요즘 특히나 이제 빠따적으로 많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원래 리그에서 그 득점이 꼴찌였었는데 이게 보기스턴이 이제 꼴찌로 내려보내고 본인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이제 홈런 같은 거 많이 치고 특히 데버스가 요즘 활약세가 엄청나죠. 어제 뭐 말로홈런뿐만 아니라 그냥 뭐 장타도 많이 나오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 역시 특히 요즘 캐텔 마르테가 엄청 잘 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코빈 캐롤이 또 3루타를 2개나 기록을 했어요. 저는 야구에서 가장 분위기를 띄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3루타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빈 캐롤 진짜 뛸 때 표정 보면은 진짜 승리에 엄청 결연한 의지가 많이 보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애리조나가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넓게 봤을 때는 지금 8경기 동안 뭐 7승 1패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건 대부분 이제 홈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또 원정으로 갑니다. 오늘 이제 메리 켈리는 보니까 같은 지구니까 많이 만났는데 샌프란시스코 원정 갔을 때 오라클 파크에서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되게 많아. 좋은 날에는 막 7이닝도 먹어주고 하거든요.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개쳐 맞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그냥 막 조기강판 되거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제 한 5이닝 정도는 먹긴 합니다만은 안 좋은 날도 종종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켈리는 오라크 파크에서 그냥 오락가락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근데 랜던 루프도 그동안 조금 안 좋다가 저번 경기 때는 그래도 좀 좋은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6인 2실점으로. 딱 그때가 애리조나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는 해. 요즘엔 홈 루프의 이런 이름값도 조금 떨어졌고, 어쨌든 켈리가 넓게 봤을 때는 한 3경기 정도는 확실하게 회복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 경기도 보니까 바람이 오라클 파크인데 바깥으로 좀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외야 쪽으로 정방향으로 불고 있고 돌풍이 때도 조금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냥 7점 받았으면 저는 다시 한번 오바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선발 상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둘 다 요즘에 빠따의 회복세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런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애매해요. 이건 승패는 안 보고 싶고 그냥 오바만 7.5 받았으면 그냥 오바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선발 투수보다는 빠따를 우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입니다. 테너 바이비랑 라텔인데 일단 테너 바이비 저번 경기 승리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테너 바이비 등판 때 팀이 너무 못 이긴다, 저번 경기까지만 해도 1승 9패였거든요. 근데 그날 테너 바이비가 8이닝이나 먹으면서 이 경기도 연장 가가지고 승리를 했었죠. 바이비는 잘했는데 그 경기조차 8이닝을 먹어줬음에도 어려웠던 경기였었습니다. 이날도 어쨌든 어렵게 갔었고 그리고 승리하긴 했었어요. 아마 시즌 최고의 경기였는데 승리했다는 거에 그래도 뭐 본인의 근데 이런 그 뭐랄까 디시전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승리 투수가 된 건 아니어서 여전히 0승 6패예요. 이 친구가 나온 날에는 팀이 참 못 이긴다는 게 있는데 그래도 홈일 때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라텔 홈런이 늘 약점이다라고는 하는데 요즘엔 좀 덜 맞고 있긴 하더라고. 보니까 뭐 구종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는 없지만은 최근에 이제 4경기 정도 앞에 막 그 오프너를 세운다던가 막 여러 변화를 주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제구는 늘 좋았었고 피홈런이 문제였는데 그래도 요즘엔 좀 덜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구장이 프로그레시브 필드인데, 자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는 일단 여기 최근에 뭐 한 2년 정도 여기 이제 그 2년으로 잡아야지 서터힐스 파크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2년 정도로 잡았을 때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파크 팩터가 낮은 구장으로 나온다. 홈런 같은 것들도 지표가 좀 낮게 지키는 편입니다. 2루타, 3루타, 뭐 장타 같은 것들이 그냥 다 낮게 지키는 그런 구장이에요. 되게 좀 투수 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파크 팩터 늘 낮은 구장이다. 이래가지고 평소보다는 라텔이 좀 홈런에 대한 염려는 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일단은 뭐 워싱턴도 분위기가 좋은 건 많은데 근데 애틀랜타와의 시리즈 때는 빠따가 좀 오락가락도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뭐 매치와의 시리즈도 그랬었고 워싱턴은 제 관점에서는 되게 좀 오바팀인데 아마 얘네들이 리그에서 기록한 점수도 가장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살짝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었고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지금 넓게 봤을 때 뭐 원정 경기에 이런 비중이 높았는데도 9경기 동안 8승 1패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면은 그냥 클리블랜드 분위기 믿고 보고 싶기는 해. 라텔 경기 때 저는 워싱턴을 쉽게는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되게 별론데 워싱턴의 빠따 하락 생각하면 언더 생각도 좀 들고 라텔은 요즘에 그래도 좀 좋아 보인다. 회복세도 보이는 것 같고 홈이기도 하고 라텔도 어쨌든 좀 조건상으로는 괜찮을만 하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감히 워싱턴 경기인데도 한번 언더 같은 거 보고 싶었고요. 승패는 맛은 없지만 클리블랜드 승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샌디에이고 대 필라델피아고요. 바스켓스랑 루사르도인데 저번 경기 바스켓은 다저스전 그때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타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5이닝도 다 이제 좀 마치지가 못했었어요. 그동안 뭐 이제 홈 경기에서 좋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내일도 이제 밤 경기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좀 좋은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은 저번 경기도 이럴 때 좋지가 못했었다. 넓게 봤을 때는 올 시즌 나쁘지 않은 시즌이긴 해요. 볼넷도 많이 안 주고 뭐 아주 나쁘진 않기는 해. 어쨌든 직전 경기가 조금 안 좋았다는 거. 지금처럼 필라델피아 같은 이런 물바다를 만나면은 그래도 활약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루사르도 저는 매번 얘를 그냥 불운한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번 경기도 이제 신시내티와의 경기 때 6이닝 2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상대수가 체이스, 번즈 둘 다 선발은 잘하는 애들이라고 봤는데 번즈가 조금 더 잘했죠. 그래서 이 경기도 어쨌든 점수가 뭐 언더로 가기도 하고 저는 루사르도 개인의 역량 자체는 좋게 보고 있는 놈이에요. 저번에도 실점 2실점의 내용이 이때 중견수가 아마 크로포드라는 놈이 있었고 1루수에서도 이제 좀 실책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쳐맞아가지고서가 아니라 이런 실책성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가지고 만루가 된 건데 거기서 이제 희생 플라이만 2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실점을 한 거다. 억울할만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경기 때는 이게 또 이제 비자책이 아니라 자책으로 기록이 되는 바람에 좀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뭐 역량 자체는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또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원정으로 가면 조금 더 점수가 안 나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홈런도 많이 줄어든다. 페코파크는 원래부터 언더 구장이죠. 투수 신화적인 구장이고. 여기다 또 이제 페코파크가 바람까지 많이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도. 바람이 아주 노골적으로 역방향으로 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바람이 불면서 돌풍일 때도 꽤 많이 부는데 일단은 뭐 안쪽으로 접어드는 부분들이 있길래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언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투수 모두 다 플라이볼러라기보다는 좀 땅볼 투수에 가까운 내용들이긴 한데 그래도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더 같은 거 보고 싶고 필라델피아의 승리? 한 점 찾기? 저희가 오늘도 샌디에고 경기를 많이 봤는데 샌디에고 빠따가 여전히 별로더라고. 아다리 맞게 잘 굴러가지가 않아. 그래갖고 점수도 못 내고 있는 것들도 보니까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 쪽을 보고 싶었고요.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텍사스 대 휴스턴 론스타 시리즈인데 이번엔 텍사스의 홈 경기장이네요. 쿠마 로커랑 이마이 타치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결국엔 뭐 패스할 생각입니다. 왜냐? 원래 저는 로컬을 만만히 봤었는데 쿠어스도 되게 잘 견디더라고요. 슬슬 뭐 좋아지고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정확히 이 친구가 뭐를 잘해가지고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마이 타치아는 제가 저번에도 그냥 이번 메이저리그에서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다고 했어요. 제구 리스크 있고 뭐 큰 것도 맞으면서 그냥 개판이었다. 근데 지난번 경기 미네소타전은 그렇게 나쁜 경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4.2이닝밖에 못 견뎠고 30점. 그냥 안 좋은 선수라고 봐야 되기는 해. 근데 문제는 지금 텍사스 빠따가 너무 또 식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리그에서 또 이제 홈 경기장의 경우 글로벌 라이프 필드가 지금 가장 아마 점수가 안 나는 구장일 건데 텍사스가 홈에서는 평균적으로 5.81점밖에 안 나거든요. 원점일 때보다도 3.23점이나 절 안 나온다. 홈런은 진짜 안 나오고 그냥 지금 텍사스 빠따가 너무 물빠따야. 믿을 게 그냥 제이크 버거랑 조시 영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별로고 이 텍사스의 지금 타선으로는 이마이 타치아를 공략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었고 휴스턴도 여지껏 잘 못 치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때는 좋은 면모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뭐 페냐의 역전타라던가 크리스티안 워커의 또 뭐 스리런 같은 것들도 있었고 뭐 그 경기도 어쨌든 역전한 셈이어서 휴스턴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일단 휴스턴이 빠따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마이 타치아 믿고는 못 가겠고 언더오버도 텍사스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마이 타치아 못하는 것 같은데 텍사스에 지금 빠따로 이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패스할 생각이네요. 어찌 보면 오바가 그나마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텍사스 홈구장에서 오바는 감히 선택하긴 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마이애미 예세비지랑 정크인데요. 예세비지 저번 경기 때 슐리틀러 상대로도 판정승을 했습니다. 6이닝까지 먹어 가면서 이제는 공도 많이 던져요. 지난번 경기는 심지어 구두까지 잘 나와가지고 양키스 바따를 제대로 요리를 했는데 그냥 예세비지 개인의 역량만 믿고 가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뭐 불개주가 좀 이제 몸에 공을 맞고서 아웃이 된다던가 또 이제 시즈도 부상이 있었었죠. 그래서 토론토가 지금 좀 빵꾸가 많은 셈이긴 한데 어쨌든 예세비지는 능력 자체는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근데 여전히 토론토는 지금 빠따가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그 스킨스 턴날에는 좀 잘 치더니만은 바로 어제도 그렇게 잘 치지가 못했었어요. 그냥 지금 토론토 빠따 넓게 봤을 때는 안 좋은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크도 얘도 저는 작년부터 꽤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 방울이 5.07입니다. 올 시즌도 그냥 그럭저럭 하더니만은 최근에 한 두세 경기가는 엄청 별로거든요. 직전 경기도 5이닝 8실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요즘엔 좀 별로야. 3런 맞고 뭐 또 3런 맞고 이랬다고 하던데 어쨌든 젠슨 정크는 요즘에는 좀 얘를 믿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토론토 빠따 못 믿겠지만은 토론토 쪽으로 조금 보고 싶긴 하더라.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이애미도 어제도 이제 막 홈런 가지고 막 그 말홈런 쳐가지고 역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원정이잖아요. 원정인 경우에는 홈런도 많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언더라든지 토론토 사이드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 한점차 게임에 대한 의심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일단 뭐 홈팀이 마행 가는 건 좀 별로긴 하지만 토론토가 배당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토론토는 올 시즌 25승 가운데 그 이제 마헨세미가 20번이고 마이애미는 올 시즌 29패 가운데 마헨 패배가 24번이에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뭐 마헨으로 조금 봐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저스 대 코로라도 에미 시언이랑 테너 고든인데 저는 일단 이 맞대결 기록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지난 3년 동안 이때는 코로라도 전력이 되게 별로일 때죠. 3년 동안 33대 10으로 다저스가 매우 많이 이겼다. 그리고 헨승 빈도가 29번이나 된다. 다저스 스타디움일 때는 16승 2패로 더 좋았었고 헨승은 13번이다. 보통 이제 홈마인이 어려운 걸 생각을 하면은 홈에서도 마인 빈도가 굉장히 높았던 편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따져가면서 지난 3년 동안의 기록들을 다 살폈는데요. 홈 다저스는 일단은 좀 좋은 면모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작년에 테너 고든이 얘가 다저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6이닝인가 해가지고 아마 1실점 잘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저스가 아마 졌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경기 때도 4이닝 6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하고 올해에는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도 이제 선발로 가니까 구속이 안 나오다던가 6이닝 동안 12피안타 하나 쳐맞으면서 많은 실점들을 기록을 했다. 텍사스전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얘를 믿고 갈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냥 다저스전에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인 거지 딱히 얘를 뭐 겁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에미시온도 뭔가 안정감이 막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콜로라도가 제 관점에서는 지금 빠따폼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또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냥 기록발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전 다드스 쪽으로 그냥 뭐 마행까지 욕심을 내도 될 만한 경기로 보이고, 이게 보면 여기 다드스도 홈일 때는, 원정임에서 홈일 때는 점수가 안 나고, 콜로라도는 당연하게도 하산을 하면 점수가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의 다드스는 그 OPS나 불펜 방어 이 양면에서 전부 다 1등이거든요. 요즘에 불펜이 그냥 미친 팀이죠. 이런 것과 같이 있다 보니까, 다드스를 좋게 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슬렉시 대 시애틀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 이제 피기백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피기백 운영이라는 게 이제 두 명의 선발 투수를 엮어가지고 등판을 시키는 거예요. 시애틀이 요즘 그런 것들 조금 시도를 합니다. 저번에도 오늘은 카시오가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 저번 경기 때 이제 브라이스 밀러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카시오를 내보냈었거든요. 브라이스 밀러가 지금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공을 많이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도 아마 79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경기에서는 브라이스 밀러가 되게 잘했었어요. 72구 투구 제한이 이제 아까운 정도지 이 친구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정말 잘했다. 특히나 작년보다도 지금 구속이 한 2마일가량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한 2경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브라이스 밀러는 작년보다 구속도 빠르고 여러가지로 좋아진 부분들이 있더라. 심지어 안타도 하나밖에 안 맞아. 제구는 원래 좀 봐줄 만한 놈이어서 브라이스 밀러는 지금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이런 좀 관리 문제 때문에 길게 못 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브라이스 밀러를 뒤에 배치를 하고 앞에는 카스티오가 나온다고 한다. 카스티오 얘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진짜 못해요. 연차가 나는 저번에도 말했던 게 얘도 이 연차가 많고 서비스 타임이 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좀 고장이 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나이가 엄청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92년생이면은 뭐 고장 날 만도 해요. 구위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뭐 저번에 한번 휴스턴전을 5.2, 3점으로 잘 버텼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경기가 다 별로였었습니다. 이닝도 못 먹는 날도 있었고 이닝을 먹더라도 한 실점을 좀 동반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지금 카시오는 그렇게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닌 것 같거든요. 반대로 에런 시발레 올 시즌은 좀 좋은 시즌이다. 쿼터 같은 거 잘 못 끼고 있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직전 천사전에서 피홈런 3방이나 맞았고 이러면서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엔 또 이제 피홈런 같은 게 약간 좀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에런 시발레는 네, 올 시즌 뭐 나쁘지 않은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경기가 또 어슬도 그동안 원정 게임을 하다가 또 홈으로 왔습니다. 어슬렉시스 홈구장 서터에스 파크는 리그에서 지금 아마 좀 작은 구장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아까 이런 파크 팩터를 보여드렸었는데 자 쿠어스 필드 다음으로 파크 팩터가 높은 구장이 서터에스 파크다. 마이너리그 구장이고 이렇게 홈런 파크 팩터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그냥 엄청 좀 타다 친화적인 구장입니다. 이런 구장이다 보니 나는 오바에 대한 기대치도 좀 있어. 이 경기도 심지어 이 구장이 좀 작은 편인데 바람까지도 많이 붑니다. 서터에스 파크에 바람이 일단 많이 불고 돌풍도 꽤나 있고 그 전방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홈런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게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타자한테 유리할 만한 부분이 있고 문제는 지금 어슬이나 시애틀이나 빠따는 썩 좋은 기간은 아니다. 어슬레티스 어제도 니커츠가 되게 잘했습니다. 상대 이제 막 샌디오고가 커츠를 경기하다 보니까 막 기습번트 시도해가지고 일루 출루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슬레티스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빠따가 반가운 구간은 아니고요. 시애틀은 계속해서 별로였어. 그나마 어제는 12안타 하나 쳤는데 결국에 그 경기는 또 이제 졌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도 등판에도 막 그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시애틀도 빠따가 별로 믿음이 안 가. 그리고 이렇게 뭐 홈이랑 원정에서 홈런 차이도 좀 있고 오히려 원정에서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브라이스 밀러만 나오면 좋게 볼만 했지만은 그게 아니어가지고 내일은 오히려 브라이스 밀러가 더 짧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시오가 만약에 좀 일찍 고장이 난다? 그러면 브라이스 밀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길게 얘가 갈 수도 있는 건데 카시오가 그냥 어영부영 길게 버틴다면은 브라이스 밀러가 짧을만 하고 그러면은 시애틀의 마운드 퀄리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결국에 저는 그냥 오바 정도는 좀 보고 싶거든요. 구장도 그렇고 뭐 카시오도 의심되고 실바레도 좀 홈런 좀 맞았었고 바람도 많이 좀 이제 외야 쪽으로 분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시애틀은 정배로서의 메리트는 그다지 많지 않다. 좀 탐나는 배당이긴 하지만 그냥 카시오를 못 믿겠네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깔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NBA 플레이오프 4차전입니다. 클리블랜드 대 뉴욕이고요. 나는 저번에도 이 경기가 와 클리블랜드가 진짜 결이 없어 보인다. 첫 경기 때 뉴욕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 경기들을 매우 어렵게 치르고 있어요. 그냥 어지간하면 뉴욕이 체급으로 박살을 내고 있어. 저번 경기 때도 이제 미카리나 아누노비가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고 브런슨도 30점에다가 그냥 뉴욕 니스가 탄탄한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클리블랜드는 원래부터 윙 자원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서 그냥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투빅을 쓰는 보람도 안 보이고 하딘이나 미첼 공격력은 알아주는 애들인데 이번 시리즈 때 딱히 뭐 좋지도 못하죠. 저번 경기 때도 각각 이제 5턴오버, 6턴오버 이렇게 해가지고 턴오버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그런 것들 보니까 뉴욕이 체급이 너무 앞서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번에도 이 경기가
그냥 클리블랜드가 이제는 홈으로 왔고 홈에서는 한 번쯤은 야투 같은 게 터질 만도 하다. 벤치에서 나오는 뭐 메릴이라든지 스트러스나 다 3점 같은 거 결이 있는 애들인데 그런 거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과연 내일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거니까. 뉴욕 닉스가 수비적으로 약점이 막 엄청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클리블랜드가 뭐 벤치라든지 어딘가에서 3점이 좀 터지거나 그래야지 비빌 것 같은데 야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영 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뉴욕 쪽으로 보는 게 마음은 편하다. 4대0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는요. 218.5로도 저는 저번에도 오바 얘기를 했는데 그 지공을 많이 하는 애들이고 그 전 경기 때는 자유투가 좀 이제 많이 불렸는데 너무 많이 놓쳤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제가 저 다음 경기 때는 좀 그래도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뭐 지난번 경기도 자유투가 막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전만큼 많이 나왔던 건 아니고 오히려 뉴욕이 더 이렇게 챙겨간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뉴욕은 여전히 야투가 좋았었고 클리블랜드도 그냥 3점 같은 게 크게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방향 자체는 오바? 근데 오바보다는 그냥 뉴욕 쪽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것도.